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시장 조종인데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처지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주말은 편하게 쉬시면서 시장과 맞설 준비를 이제 좀 하실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문주홍입니다. 네, 전문가님, 아쉬운 한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시장 거의 다 와간다 말씀을 드리고 너무 그렇게 이 처지지 마시고 타이밍을 잡는 그러한 시기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1, 2주 정도만 조금 고생하시면은 좋은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 힘차게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상담 접수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힘차게 저희 종목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인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8월 들어서 굉장히 좀 재미가 없죠.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이러한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지치세요. 사실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시세가 이제 오르면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또 쫓아가다 보면 또 역으로 또 얻어맞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되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주식이든 이렇게 테마성 종목이든 연속성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뭔가 좀 될 만한데 또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질질되고 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미국 쪽에서는 또 중국 쪽에서는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시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냥 그 시기가 오고 있다. 좋은 가격이 오고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차트를 잠깐, 이 지수 차트인데 이걸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그 1월 달부터 해서 코스피 지수, 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2%가 올랐고요. 지수 기준으로 22%가 오르면 종목들은 거의 50% 더블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44%가 올랐어요. 자, 코스닥이 44%가 오르면은 종목별로는 100%에서 200% 막 그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시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추세, 우리가 흔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식 방송을 많이 보시면은 추세가 어쩌고 지지선이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상승 추세를 그냥 한번 그어드릴게요. 이렇게 딱 그어드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지라고 하잖아요. 이 지지. 요거를 지지, 여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요 깨지 않고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고. 자, 2,600이 넘어서서부터는 제가 지난 6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기서 더 가려면은 쉬어가야 된다. 그게 어떤 영향이든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 여기 앞에서는 전부 다 이거를 지지를 다 했어요. 이 상승 추세. 자, 고점과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는데 이게 이번에 깨졌습니다. 이번 주에. 자, 이번 주에 이 차트를 딱 보시다시피 캔들이 3일 동안 코스피 지수가 깨졌어요. 자, 이게 깨지는 걸 우리는 뭡니까? 역배열이라고 하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된다. 그럼 흔히들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차트가 무너졌다. 도망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저는 반대로 항상 말씀드리죠. 남들이 도망가는 자리에서 거기서 더 던지고 나가는 툼의 자리에서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 2,482포인트를 어제 장중에 찍었어요. 그리고 오늘 2,500포인트 약간 언저리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빠지면은 뭐 지수가 뭐 2,300 간다, 2,200 간다, 이제 끝났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간다. 지수 가격 기준으로는. 다만 기간 조정이 남았다.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고점과 저점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대형주 시가총액 넘버 1, 2 같은 경우는 그다지 재미없는 장이 되겠지만은 정말 내용 있고 제가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테마 이슈즈들 절대 거론조차도 하기 싫은 사람이고 어쨌든 기업 내용에 맞는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온다. 그렇게 해서 그걸 차분히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충분히 차분하게 시간을 좀 기다리면서 재정비를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재정비 시기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을 좀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우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셔도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NP.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4,600원이고요. 15%요. 네, 매수가가 4,600원, 비중 15% 말씀해 주셨는데 NP 종가를 살펴보니까 오늘 2% 넘게 밀려나면서 3,145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해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메타버스 또 콘텐츠 제작 관련한 종목이 있는데 뭐 매출액은 역대 반기 최대 매출액이다 이런 이야기는 있거든요. 어떻게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 기회 있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이게 NP 사실 뭐 저는 뭐 처음 들어보는 종목인데 아무튼 우리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NP라는 종목 4,600원에 15% 매수를 하셨는데 뭐 특별히 뭐 이유는 뭐 이게 특별히 없죠. 처음에 단타로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물려가지고 근데 전략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 봄쯤에 가격상으로 봐서는 지난 봄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이게 뭐 물타기 좀 한 거예요. 물타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보다 더 위에 사셨는데 물타기를 네네네. 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네. 일단은 뭐 단타로 들어갔을 때 사실 이제 그 요런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흔히 시장이 봄쯤 되면은 이미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시기예요. 그렇죠? 네. 뭐 이제 뭐 삼성전자서부터 하이닉스 해서 뭐 에코프로나 뭐 배터리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그런 거는 말도 할 거 없고.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테마 이슈 막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단타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자 이제 하시다가 결국은 그게 강제 장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려가니까 좀 더 사서 물타기해서 좀 더 빠져나오자.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데 사실 그것도 종목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이 네. NP라는 종목 콘텐츠 제작에 뭐 메타버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회사 규모 자체도 사이즈가 작고 그냥 의미가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뭐 돌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그냥 현재 위치예요. 이거는 현재 위치인데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반토막이 뭐 이상으로 이렇게 빠진 상태고 여기서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자, 이 위에 까만색 선 요게 이제 사실은 넘어가야 돼요. 이 선을 넘어가야지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당겨서 이렇게 보면은 자, 동종목 같은 경우가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하락 추세잖아요. 이렇게. 네. 최근에. 이건 뭐 그냥 답이 없는 그런 회사고 기업 내용도 제가 잠시 살펴봤는데 뭐 매출액도 뭐 그다지 뭐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영업 적자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자, 이게 이만큼 하락을 해서 올 초에 시장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오른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게 오르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오르면 또 이것도 되나 보다 막 그런 식으로 나와요. 거기다 뭐 메타버스 테마니 콘텐츠가 어쩌느니 그런 뭐 테마 붙여서 뉴스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막 번쩍번쩍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뒤에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추세가 없는 주식이다. 추세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딱 말씀드리면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자, 이 까만 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선이 무너지니까 하락 추세로 간 거죠. 그렇죠? 자, 그 뒤로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잠깐 한번 넘었어요. 이거는 그냥 개미꼬시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개미 무덤으로 진행이 되고 저점을 다시 깬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요 까만 선이 5,000원인데 얘는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우하향이니까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니까 이 가격은 점점 내려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지금 시장의 대형주들이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시장의 대형주들이 지수를 가두리해서 좀 조정을 보일 때는 이런 종목군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냥 급등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네. 가벼운 주식들로.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3,145원이니까 반등을 기대하고 나는 여기서 단가를 더 낮출래 해가지고 지금 15% 갖고 계시는데 또 한 5% 10% 더 살래 하지는 마시고 어차피 잘못된 선택은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아프지만은 과감하게 버려야지 그 빈 자리가 새롭게 채워집니다. 주식은. 그래서 매수가 올까요? 매수가는 어차피 한 번에 그런 이슈가 돼서 온다면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온다 하면은 그냥 요 자리예요. 4천 한 5, 6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무너진 자리. 기술적으로. 근데 4,000원이 정말 이 힘겨운 벽이 될 걸로 보여져요.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이상한 테마 엮여서 그냥 급등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매수가를 고집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오늘 갑자기. 그럼 절반 터시고 추가적으로 또 오르면은 거기서 절반 터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은 4,000원 부근이 굉장한 저항 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반등을 줄 때마다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예예. 네, 종목명 어떤 LNF 요. 것이죠? LNF요? 예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6만 4천원에 10%요. 네, 26만 4천 원에 비중 10%. LNF 살펴보니까 네, 오늘 종가가 7% 정도 밀려나면서 21만 1,000원 부근입니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이 될 것 같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나와서 더욱더 좀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2차 전지하면 우리 또 문종 전문가님이시잖아요. 네. 대응법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LNF 최근에 사신 건가요, 그러면?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사셨죠? 저번에 지난달에 한번 반짝 될 때 사신 거죠? 예예. 네. 그때 제 방송을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특집 방송을 한번 열었어요. LNF 때문에. 저희 노란톡에서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 한번 제시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많이 내려서 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엄청 많이 올라서 그쪽에 수익은 많이 나지만은 이 LNF가 정말 아픈 손가락 그런 부분들이라서 제가 노란톡 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제가 그때 예정이 없던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LNF 해부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전부 다 오히려 오래 묶인 거 본절 내지 손해 안 보고 이익까지 보고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보고요. 우리 시청자분이 26만 4천 원, 지난달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가격은 매수 자리가 좋지 않았다. 왜? 자, 이 회사가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배터리의 핵심 소재 아시고 계세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제가 이제 좀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다른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내 계좌의 잔고장에 찍혀 있는 종목들을 잘 모르세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냥 뭐 그런 거 전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는 쪽에 투자를 하셔야지 이러한 조정기를 견딜 수가 있고 주가가 하락할 때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고가에 갔다가 또 많이 오르면 또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갈 때는 사실 뻗어요. 근데 그 기간이 늘어지면은 포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니까 시장을 일단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기업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LNF 정리를 해드릴게요.
10% 비중 26만 4천 원. 일단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려면 보유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이 종목을 보유를 하느니 26만 4천 원에서 지금 한 5만 원 정도가 빠졌으면 한 20% 빠진 거예요. 그렇죠? 평가손이. 예. 평가손이 20%가 빠졌으면은 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양극재 대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자, 그러면은 다른 종목군들도 전부 다 고점 대비 40%, 50%가 빠졌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한 가격에서 20%가 빠졌어요. 그런데 얘는 맨날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앞으로 좋아진다.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 LNF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고객사, 그러니까 양극재를 이 회사가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 그 회사가 거의 테슬라하고 LG화학의 OEM으로 나가는 거예요. 즉 테슬라의 뭐 수조 계약을 해서 좋아진다 막 그런 뉴스도 연초에 나오고 했는데 사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데에 하청이 돼버리면은 마진이 거의 없어요. 요번에 테슬라를 통해서 나온 요번에 그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매출은 엄청나게 많은데 영업이익은 뭐 거의 그냥 적자 안 본 수준. 그러니까 다른 양극재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 다변화가 일단 안 돼 있고 앞으로 이 양극재는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은 양극재라는 거는 원가 싸움이 돼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 계열이 없으면은 수직 계열이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앞으로 캐파 증설이나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가져가지만은 이 원가에 대한 그 수직 계열화가 아직 미흡해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LS하고도 해서 뭐 전구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리튬 확보 건도 합작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가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사실 LNF를 이 배터리가 터지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2018년, 19년도부터 해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 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거보다는 에코프로 쪽에 더 집중을 하죠. 포스코 퓨처엠하고 코스모 신소재. 왜냐하면은 고객사 다변화가 아직은 묘연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동종목은 가지고 계시는데 뭐 하반기쯤 되면은 좀 더 뭔가 실타래 하나씩은 좀 풀릴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더 늘리지는 마시고 어차피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이에요. 그래서 더 늘리지는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고객사 다변화 제가 이제 좀 알기로는 뭐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금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현대모비스 통해서 거기도 약간 좀 지금 뭐 협의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뭐 계획의 발표가 나와야지 이제 되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이 테슬라하고 LG화학의 OEM 쪽으로 되는 부분이 개선을 하려고 회사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시설 투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가시화가 될 때 그렇게 보면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힘든 구간이다. 왜? 공매도를 많이 쳐요. 공매도. 그래서 좀 가지고 버티시다가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지금 조정이잖아요. 이 조정이 마치고 다시 터닝을 할 때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그런 계획인데. 얘는 단기적으로는 정말 나는 장기로 못 가져가겠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만약에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단기 반등이 나오면은 차라리 저는 이동을 해요. 대장으로. 네. 다른 주로 이동은 안 하고요. 예,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얼마를 봐야 될까요? 목표는 사실 이거는 그 하락률이 다른 것들도 40%씩 다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은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갑자기 급반등이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루할 수가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4, 5만 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럴 때 대장으로 좀 바꾸셔라. 대장. 시장의 핵심에 머무르셔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LNF는 현재 매수가 자리가 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죠. 반등을 준다면 그때는 좀 종목 교체를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못다 나눈 이야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고 보다 자세한 소통을 좀 이어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주홍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시면
오셔서 요즘 시장에 맞는 이 시장 전략들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틸렉스예요. 유틸렉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5,449원에 20%예요. 네, 5,449원에 비중 20%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카티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오늘 종가를 보니까 3,51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5,449원이면은 굉장히 좀 올 봄 정도 되시겠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그 정도 됩니다. 뭐 바이오가 좀 이렇게 좋아 보여서 사신 거죠? 예, 수급이 많이 들어가지고 산 건데요. 네, 그때 당시에 한번 이렇게 계속 바닥으로 치다가 반등을 이렇게 주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당시 4월 달에 이제 그 배터리 주도주들이 이제 이동철 회장 뭐 그런 건도 나오고 매도 리포트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빠지고 주도주가 빠질 때 이제는 바이오다 하면서 이제 TV나 그런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신 거죠? 예, 예. 제가 바이오 특히 신약 바이오 이 회사가 이제 면역 항암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5,449원에 20%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3,500원이면 주당 2,000원 거의 한 40% 정도 이 평가손인데 가감하게 잘라야 된다. 가감하게 자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일단 20% 비중이면은 당장 월요일 날 예, 얼마가 반등을 줄까 난 반등하면 팔아야지가 아니라 저는 아니다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 일단 반은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그리고 예. 나머지 반을 가지고 부담을 내려놓고 그게 또 올라오면은 반등을 주면은 그때 가서 손실폭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까지 줄여지면은 나머지 반을 털어서 전체를 어쨌든 간에 현금화를 해서 특히 신약바이오, 신약바이오는 하시면 안 된다. 그것도 신약바이오도 신약바이오 내용 있는 종목이 있어요. 차라리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하세요. 오스코텍. 나는 바이오만 죽으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 딱 가르쳐 드릴게요. 오스코텍을 하세요. 예. 이게 신약바이오는 이 기술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는 신약을 완성을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고. 근데 전부 다 보면은 중간에 쉴 때마다 항상 그런 것들이 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면 이 바이오 쪽이 지금 바뀌는 게 의료 AI 쪽하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던 피부 그 미용 기기 그런 쪽이 지금 그나마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 신약 바이오는 정말 꿈의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이거는 꿈이고 뭐 이 제조 시설을 뭐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연구 개발해서 이거 하나 식물질 개발하면은 임상 1상, 2상, 3상에서 라이센스 아웃 시켜가지고 얼마를 받는다. 꿈이에요, 꿈. 자, 근데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기업은 폐암 치료제에 대한 그 이 원인 물질 그 2013년도 14년도에 2,000원 하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이 회사는 유한양행과 조인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은 그런 그 탄탄한 유한양행의 어떤 그런 지원금도 받고 연구개발을 받고 해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게 결국은 유한양행이 얀센에다가 2015년도에 기술을 수출을 해서 이 회사가 걷어들이는 실적으로 앞으로 걷어들이는 그 부분이 굉장히 있다. 요번에 이 폐암치료제, 얀센에서 하는 그 폐암치료제가 결국은 건강보험 적용도 하고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만은 그럼 앞으로 또 그 부분이 로열티 수입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 그 지난 2017년도, 18년도 바이오 펀드 붐이 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동종목 외에는 신약바이오는 정말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뒤도 보지 말고 파셔라.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뭐 여기서 그냥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나? 올라가면은 어차피 얘 나를 그냥 물귀신처럼 자꾸 내려온 아주 징그러운 주식이다 하고 뒤도 보지 말고 내 실수를 인정을 하시는 것도 투자입니다. 네, 유틸렉스 상담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네네. 저기 에코 플라스틱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7,200원에 20%요. 네, 7,200원에 비중 20%. 에코플라스틱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네, 1% 넘게 오르긴 했지만 5,33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EV 부품 호조에 뭐 실적은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곤 있는데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에코플라스틱 지난 봄에 또 아마 그 차량 경량화 EV 부품해서 그런 부분을 해서 코롱 플라스틱 막 올라갈 때 그때 네. 방송 보고 사신 거죠? 네네. 네. 그때는 이미 그때도 한번 상담을 한번 해드렸고 제가 노란톡에서도 그때 한번 그런 경량화대에서 네. 너무 장밋빛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져오고 그때 당시에 에코프로나 양극재 핵심은 뭐 계속해서 막 안 좋은 뉴스 나와서 박살 날 때예요. 근데 얘들이 네. 이제는 양극재는 가고 배터리에서 이제는 핵심 부품이 간다 해서 이제 막 띄우던 시기입니다. 그때 굉장히 펌프질을 많이 했던 시기인데 가격을 보니까 딱 7,200원 딱 그 가격대예요. 이미 네. 바닥에서 더블 이상, 3개월 동안 더블 이상 난 종목이었고요. 자, 그대로 계속해서 질질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동종목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그 부분은 당연히 맞아요. 앞으로 이 차체를 가볍게 하는 게 관건이고, 근데 이거는 비단 올해 봄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차량 경량화에 대한 대표 주식으로 에코플라스틱과 코롱 플라스틱 두 개예요. 근데 이게 EV가 계속해서 전장화가 되니까 또다시 튀어나온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걸로 해서 매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에코프로나 뭐 양극재 회사들처럼 막 그냥 갑자기 매출이 막 3천억, 4천억 하던 게 1년 새 막 1조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니까 5조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10조 넘어가고 그런 성장은 아니다. 사실 이런 부품들은 사실 얘네가 납품을 하려면은 어떻게 자동차 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부품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회사가 갑이에요. 그러면 단가 싸움에서 사실 안 돼요. 막말로 테슬라가 LLF 같은 경우 좀 전에 상담을 했지만은 그렇게 납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마진을 안 줘요. 애플하고 조인을 해도 애플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박살나고 안 좋고 아주 나락으로 빠지는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 그쪽으로 해서 단가를 안 주니까. 자, 에코플라스틱 포함해서 경량화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이 시장이 커지려면 좀 오래 걸린다. 다만 지금 시장이 조정기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흘러내리고 있지만은 이게 좀 지나면은 결국은 반등이라는 부분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비중 20%예요. 여기서 더 늘리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고요. 혹시 현금 있으세요? 네. 현금은 보유하고 계세요? 네네. 현금을 좀 아껴 두셨다가 네네. 네. 다음 달 전후 좀 빠르면 뭐 이달 말 다음 달 초 정도 돼서 네. 차라리 그 시장에 좀 중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겠다. 제가 이제 현금을 좀 아껴 두시고 계시다가 네. 그리고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시다가 일단 네. 차트적인 측면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자, 그동안 그 별거 없었잖아요. 그냥 지그재그 그러다가 이거 급등한 거예요. 여기서 경량화가 어떻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사신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그대로 여기서 반짝 한번 이렇게 줬을 때 여기서 매도 자리인데 이거 못 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자리예요. 자, 얘는 이제 기술적으로 가격은 다 왔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한 4,600원 정도까지도 언더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파는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자리가 와서 다시 반등을 주면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이렇게 넘어가서 한 6,000원 전후 그런 자리가 오면은 사실 7,200원이니까 6,000원 정도에 팔면은 뭐 한 15% 정도 손절인데 일단은 그냥 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현금을 아껴두고 계시다가 시장이 지금 전체 조정이니까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정말 싼 가격들이 많아요. 그쪽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 회복이 계좌가 바뀝니다. 네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매보다는 이 총알을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종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분석도 장중에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강의 들어볼 텐데 강의 만나기 전에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는 방법, 또 방송 참여하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문종 전문가님의 강의를 또 만나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네. 생각보다요 딱딱한 말투지만 되게 네. 문학적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매번 강의 주제를 볼 때마다 어머나 시 한 편을 보는 것 같은데 오늘 강의 주제도 굉장히 시 한 편의 제목 같거든요. 강의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강의 제목은 여기 이제 PPT를 하나 이제 열어놨는데 기다림 다음에 열매는 아주 달콤하다. 자,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기다림의 미학이다, 뭐 주가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지금 이러한 조종장은 일단 시장을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제 특히 한 6, 7, 8월 정도에 이제 그 입성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좀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또 준비하신 분들이 이게 웬걸 막 조정 보이고 막 그러네 기대와 희망을 막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지치고 처지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올 뭐 이 3분기 전후 해서 이제 좀 좋은 가격들이 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2,600포인트 넘어서 막 그럴 때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처지는 게 아니라 이번 주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금, 토, 일 제가 금요일 방송 전에는 이제 목요일 방송만 계속했었는데 금요일 방송을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한 주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자,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요.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하죠. 아까 그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에서도 코스피가 25%가 올랐어요. 2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아래가 보면 48% 정도가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수 기준으로는 24%, 47%.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시대 막 그런 주식들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정말 남들이 외면할 때 지금 같은 시기 저거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막 그럴 때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는 앞서 상승기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조정장을 어떻게 함께 동반자처럼 같이 가느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의 의미가 작년 22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의 초급격한 어떤 그 인플레이션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다 던지고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쉬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조정이 좀 나오니까 2,600에서 좀 넘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얻어맞아요. 근데 우리만 얻어맞는다 막 미국도 맞아요. 거기다 중국이 갑자기 홍콩 H지수가 또 뭐 박살났네 어쩌네 부동산이 어쩌네 막 난리가 나요. 불안하죠. 자, 경험이 주식은 그런 얘기 하죠. 10년 돼도 1년 된 듯하고 1년 돼도 10년 된 듯하다. 그만큼 나 주식시장 뭐 경력 한 10년이야, 20년이야. 그게 아니라 이러한 약세장의 경험을 얼마큼 하고 그거에 적절히 대응을 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계좌 수익이 바뀌어요. 자, 제가 항상 노란톡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죠. 시장이 쉬라고 할 때는 좀 쉬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자, 근데 그 쉬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되는 쉼의 기다림의 시기인지 좀 어느 정도 기다리고 더 내 계좌 포트를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재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인지 그거를 우리 앞서 이제 상담을 몇 개 했지만은 정말 나락으로 빠지는 종목군들이 결국은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왜 단타도 필요하죠. 재미없잖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돈이 계좌에 있으면 우리가 이 검지손가락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잖아요. 못 놔두잖아요. 옆에서 방송에서 막 유튜브 뜨지, 막 방송 막 하지, 뭐 하면은 막 바짝바짝 되면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짝이는 시세에 접근하지 말라고. 이러한 시장에서는 주식은 그냥 내가 가진 종목의 핵심, 이 시장의 중심이 있다 하면은 이러한 조정은 즐기셔라. 지난 7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줬잖아요. 이제 고작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다고. 근데 지수 기준으로는 7.5%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한 번, 두 번의 투매가 나왔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1차 투매 때는 동참을 하고 2차 투매는 분할 매수 한번, 맛배기 매수 한번 해보고 3차 투매는 몰빵을 질러라. 그런 예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2차 투매까지 나왔어요. 자, 이제 조만간에 3차 투매 같은 게 한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곧 뭡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선물만, 제가 노란톡에도 그런 최근에 한 두어 달부터 그런 얘기 하죠. 선물과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잠깐 올려드리잖아요. 계속 들락달락 하다가 결국은 원위치예요. 오늘 같은 날 뭐 한비반도체가 신고가가 나왔지만은 연속성의 그런 부분이 아직 그렇잖아요. 이스페타시스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제가 어쨌든 봄에 그 10,000원 여기 다 같이 한번 매수 다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게 4만 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좋다고 4만 원 올라가니까 전부 다 좋다고 하면서 뭐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 방송을 틀어서 그 뒤로 3만 원까지 빠져버리잖아요. 최근에 좀 반등이 오고. 자, 그럼 반등이 오면은 이제 진짜로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착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시장을 먼저 살피셔야 돼요. 자, 시장이 이럴 때 정말 테마주들 이런 기법 매매를 통해서 무슨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정말 내가 정말 황금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는데도 이게 진짜 가지고 있으면 황금돼지도 모르고 그거를 홀라당 팔고 정말 그냥 그야말로 그냥 돼지. 그런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묶이잖아요. 앞서 상담 몇 개를 했지만은 종목들이 그 매수에서 딱 걸린 시기가 어때요? 지난 4월달, 5월달 그 시기예요. 그때 전부 다 지수가 올랐다가 어떻게 됐어요? 뭐 SBB 은행 뭐 그런 거 미국에서 지방은행 몇 개 뭐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명분으로 좀 빠지고 금리를 뭐 인상을 할 수 있다. 제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죠. 그때가 또 기회였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핵심주들은 조정을 받는데 반짝반짝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뭐 일부에서 뭐예요? 그 초전도체? 그거하고 또 뭐 처음 뭐 맥신인지 뭐 그거. 맞아요. 근데 간혹가다 또 뭐 신약 뭐 개발 바이오 뭐 나오는데 그런 거 쫓아다니시다 보면 여러분들 계좌 답 없어요. 이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다. 자, 이 시장의 성격은 상반기 큰 상승에 따른 쉬어가는 숨고르기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조정은 딱 두 가지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누구나 말하잖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자, 지금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의 바닥은 몇 포인트까지 빠질까요? 그거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고 수급과 전체 환경에 따라서 그 지수는 언더슈팅이 더 나올 수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거보다 좀 더 못 미쳐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수급과 시장 환경이에요. 그럼 그 가격에서 내가 도달하는 가격에서 이 정도 빠졌어? 그럼 나는 더 빠지면 나는 좀 더 나눠서 살래. 한 방에 사니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쪼개서.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은 조정장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가요. 또 가. 그럼 가격 조정을 마무리가 지금 안 된 시기입니다. 1차적으로 가바닥은 어제 찍었고 진바닥의 여건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좀 나올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수도 있고. 근데 지수가 빠진다고 종목별로 다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한배반도체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은 살아있고 지금의 조정은 더 가기 위한 조정이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 텐데 그 기간 조정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계좌를 재정립하는 시기다. 이번 주말을 통해서 계좌를 한번 딱 까보세요. 까서 하나하나 종목을 내가 이거 왜 사서 여기 이렇게 찍혀 있지? 수익이 난 거는 이거 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 있지?
손실이 막 과대가 돼 있는 거, 이거 손실이 왜 났지?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내가 이거 왜 샀지? 단순히 뭐 그때 당시에 반짝하니까 이거 샀어? 아까 앞전에 그런 상담처럼 그런 종목이면은 반등을 주면은 그냥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좌가 개선이 돼요. 왜 샀는지 모르고 가지고 있는 거는 그야말로 눈 감고 지뢰받기를 가는 거예요. 주식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확률이 상위 1%, 5%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맨날 단타 치고 테마 이슈 가지고 이런 장에서도 난 수익 났습니다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쫓아다닌다고 어떻게 돼요? 좁쌀을 내가 한 움큼 잡으면은 여기에 뭐 수백 개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거 확 굴려봐야 한 움큼이에요. 자, 이따만한 호박 한 덩어리 그냥 기다렸다가 싹 굴리는 게 어마어마한 열매가 나와요. 지금은 시장이 쉬어가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를 꼭 하시되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 주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 딱 열어보시고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그 종목이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나름대로 이 종목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 그게 판단이 안 선다면은 반등시마다 그냥 현금을 털어내고 시장의 핵심에 머무시면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지나면은 가요. 그래서 기다림 다음에 열매는 달콤하다. 지난 상반기 때 엄청난 수익을 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4월, 5월달 큰 뭐 하락이 있어도 뭐 의연하게 오히려 더 사고 다른 거 잡다한 거 팔아서 이거 사고 계좌를 계속 굴려나가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맞춰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뒤로 3개월 지나니까 다들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막 불을 뿜잖아요. 마지막에 불을 뿜으니까 테마주 단타주에서 물렸던 분들이 이거 아닌가 보다 다 털고 또 그냥 고점에 딱 잡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예요. 근데 그때가 머지않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자, 시장을 보는 그 부분에서 자, 지금 추세가 보면은 추세가 무너졌어요. 지수 추세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번 주. 자, 연휴를 쉬고 왔더니 징검다리 연휴를 쉬고 왔더니 박살이 났어. 그럼 이 박살이 나면 흔히들 기술적 이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깨졌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심지어 에코프로 그때 150만 원 찍고 확 내려오니까 그런 얘기 나잖아요. 과거에 새로운 기술 꼴난다. 일동제약 꼴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차트 하나 딱 비교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 정말 실력 없고 하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시장의 본질과 기업의 내용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차트 갖다 들이대고 가격 갖다 들이대는데 그 사람들이 계좌 수익을 상반기에 얼마를 냈느냐, 몇 프로 냈느냐 까보면은 아무것도 없네. 속빈 강정이다 이거예요. 여러 번 주식을 매매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매매 많이 해봤잖아요. 매매 많이 해가지고 수익 났나요? 계좌 자산이 한 1억 투자했는데 진짜 열심히 매일같이 막 그 공중삼회전도 하고 막 그 샀다 팔았다 하면서 5% 뛰게 했어. 뭐 3% 뛰고 어떨 때는 상한가 갑자기 먹었어.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계좌가 완전히 멍들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같은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예요. 이렇게 추세가 무너졌다고 다들 하고 뭐 대형주들 안 돼. 뭐 그럴 때 싼 가격이 좋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자,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삼성전자,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논할 때는 삼성전자가 넘버원이잖아요. 시가총액 넘버원이기 때문에. 얘가 지난 6월, 7월 달에 반도체 뭐 AI 반도체 해가지고 뭐 난리 나가지고 7만 뭐 3,000원, 2,000원에서 이거 앞으로 뭐 좋아진다. 뭐 재고 조정도 되고 막 그 새로운 수요가 됐다.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대표주예요.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를 삼성전자 뭐 재고 조정되고 그게 수치로 나오는 시기가 좀 기다려진다. 얘는 왜? 연초부터 해서 35%가 올랐어요. 정말 이 진짜 호박 덩어리보다 더 크고 돌덩이, 울산바위 같은 이 종목이 한 바퀴 그냥 굴른 거예요. 35%면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뭐 이스페타나 뭐 그런 배터리 장비, 이 반도체 장비들이 수백 프로씩 나죠. 얘는 35%가 올랐으면은 그 뒤에 엄청나게 좋다고 계속 뉴스가 나왔잖아요. 외국인들이 막 다들 떠들잖아요. 7만 5천 원 가봐야 뭐 꽈트야 뭐 8만 원. 저는 그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이닉스도 12만 원 되니까 여기서 이제 HBM 뭐 해가지고 막 뭐 기술적인, 우리는 엔지니어가 아니에요. 이 회사가 메모리를 해서 뭐 적층이 어쩌고 단층이 어쩌고 뭐 HBM을 뭐 몇 겹을 해, 그거 알 필요 없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 알 필요 없다고. 그래. 그러면 이거 얘네가 몇 프로 점유하는데, 엔비디아에다 얼마 치 파는데, 그래서 마진이 얼만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단발성 마진이야? 옛날에 무슨 뭐 SD 바이오 센서나 시젠처럼 단발성으로 확 올랐다가 그냥 꺼지는 그런 건가? 지속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그널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지수가 오늘 몇 포인트 빠졌다 그게 아니라 시장의 지수를 움직이는 큰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삼성전자.
그걸 봐줘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근데 얘 흐르잖아요. 자, 6만 원, 제가 볼 때 6만 5천 원 언더 이 종목을 혹시라도 갖고 계시면은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보유하시면 되고 6만 원 초반 정도 혹시라도 오면은 오히려 나는 진짜 삼성전자 한번 사보고 싶다 하면은 그때 사면은 손해는 안 봐요. 1, 20% 먹어요. 이런 것들도 기다리면은. 그래서 이 현재 위치가 서서히 지금 자리가 가고 있다. 그러면 얘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수도 거의 다 와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V자 반등? 아니에요. 하루 이틀 반등을 줬다가 또 질질질 하면서 옆으로 기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잘 참고 기다리시면은 아주 큰 열매를 연말쯤에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아까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시가총액 넘버 원이잖아요. 얘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넘버 원이에요. 자, 슈팅이 한번 7월 달에 확 나왔죠. 100%가 올랐어요. 100%가. 그리고 다시 원위치 나왔어요. 지금 30만 원 초반. 얘가 28만 원부터 슈팅이 나와서 58만 4천 원까지 더블이 나왔는데 한 달 사이에. 지금 딱 48% 빠졌어요. 보통 시장의 시가총액 넘버 원 종목이 한 50% 정도 빠진다? 시장에 따라서 늘어짐의 정도에 따라서 50%에서 60%까지도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과욕과 탐욕에 물든 매수로 인해서 들어온 거를 해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지금 가격에 안 파세요. 개인 투자분들은 안 팔아요. 이렇게 확 빠질 때는 안 팔아요. 근데 얘를 V자로 확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더 갈까봐 오히려 더 사. 근데 이 자리에서 옆으로 지그재그를 시켜봐요. 한 달, 두 달. 저 위에서 사신 분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못하는 거는 기다림이에요. 그 시기로 접어들었다. 거기에 안 좋은 뉴스 갑자기 팍 나오면서 장중에 갑자기 훅 빼버려요. 선물 뭐 매도하면서. 시가총액 1위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방으로 다 나가요. 특히 신용거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자동방으로 나가죠.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좋아요. 누가 뭐래도 좋아요. 앞으로 나와서 보여줄 기업이 많다. 근데 시가총액 1위가 저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쉬어가는 거예요. 쉬어가는 거. 자, 시가총액 양시장의 넘버 1, 2의 흐름을 먼저 보고 내가 이 시장을 덤벼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그 위치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말에 여러분들 계좌 잔고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도대체 이거 내 계좌가 진짜 정상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 그다음 주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아프지만 실행을 해보세요. 그럼 그 빈자리만큼 나중에 분명히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뭐 시장은 이제 걱정하지 마셔라. 거의 다 와간다. 그리고 여기서 3차 투매가 한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금의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잘 견디셔서 열매 정말 달게 다들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간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종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방송 상담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는 추세 이탈을 한 상황이죠. 반등을 준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을 축소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LNF 시장이 반등을 준다면 그때는 양극재 대장주로 종목 교체가 필요하겠다. 현재 매수 단가 자리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틸렉스 최소한 반은 비중을 축소해봐야겠다라는 상담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실 우리 문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